안녕. 자, 비번쌤이야. 우선 저번 시간에 그 제망매가를 했잖아? 거기에 이어서 찬기파랑가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찬기파랑가를 알기 전에 제망매가를 잠깐 복습을 하자. 우선 제망매가와 관련해서 향가의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겠지만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서결에 3단 구성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결에는 낙구인 감탄사가 들어가 있다. 다들 알고 있지? 그치? 자, 그리고 향가는 우선 지배층의 노래다. 그리고 기록문학이다. 특히 기록은 향찰로 되었는데, 이 향찰이란 것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국어의 어순대로 표기한 차자 문학이다. 그래서 끝내는 우리 국어 문학에 들어간다. 우리 국어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자, 왜 이걸 미리 먼저 얘기를 하고서는 들어가냐면, 창기파랑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 보면 알겠지만, 자, 여기 있는 김환진 해독본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양주동 해독본이 있어. 아마 학교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양주동 해독본을, 어떤 학교는 지금 김환진 해독본을 공부를 했을 텐데, 시험에 나갈 때는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든지 아니면 제망매가와 비교가 되는 문제가 분명 잘 나오니까 모두 다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자, 그 수업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강하도록 해. 자, 앞에서부터 보기 전에 그러면 두 가지의 비교점을 잠깐 얘기하고 들어갈게. 두 가지의 비교점을 잠깐 얘기를 하고 들어갈게. 우선은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두 글은 기파랑의 인품을 자연물에 비유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공통점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 창기파랑가를 배우기 전에 분명히 앞뒤로 한역시가나 아니면은 고려가요 같은 것들을 배우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것과 비교해서 지금 여기는 핵심 내용이 달 아니면 뭐 돌 뭐 이런 것들, 잣나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주술성이 없습니다. 여긴 뭔가를 원하는 걸 빌어서 소망을 이루어내는 주술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적인 색채가 없어.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위에 작가가 충담사야. 통일신라시대의 승려였어.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무조건 불교적 색채를 집어넣으면 안 돼. 왜냐면 제망매가에서는 분명 월명사가 쓴 글로 미타찰이라고 하면서 불교적인 용어와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지만 여기에는 없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 우선 김환진 해독본, 그 다음에 양주동 해독본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서 써볼게. 구성부터 보자면, 김환진 해독본은 기서결이 5, 3, 2로 넘어가.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또 모르는 학생을 위해서, 그 제망매가 같은 경우에는 4, 4, 2로 연결이 됐었지. 4, 4, 2로. 그러니까 분명 좀 달라. 김환진은 5, 3, 2, 양주동은 그 반대 3, 5, 2의 전개를 하고 있어. 또한 김환진 같은 경우에는 화자의 독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양주동 같은 경우에는 달과 문답 형식이다. 이런 달과 문답 형식을 띠고 있다. 또 하나, 분위기를 좀 보자면
김한진 해독본에서는 지금 찬기파랑과, 다시 말하면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찬양하는 이야기야. 예찬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추모 형식의 애상적이고, 자, 애상이 슬픔이야. 안타까운 마음이 중심이 돼서 들어가지만, 양주동 해석본에서는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이다 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시적 경향을 따져보자면 김한진 해독본에서는 우선 달을 보지 못한다. 양주동 해독본에서는 당연히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달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치? 자,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김한진 같은 경우에는 우선 화자의 위치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고, 양주동은 위치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특히 양주동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어떤 특징이 있다면 시선의 이동이 중심이 돼. 시선의 이동은 우선은 달을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천상에서 지상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건 무조건적인 건 아니다. 왜냐면 김한진 해독본에서도 분명 하늘을 쳐다본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내용이 연결됐을 때는 시선의 이동이라고 볼 수는 있다. 김한진도 천상에서 지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아마 학교 수업에서 이렇게 안 한 사람은 따라갈 필요는 없다. 자, 지금 찬기파랑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에 따라서 또는 교과서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본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 부분들을 항상 유념해서 A라고 하는 부분이 교과서라면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말하는 부분은 우선은 선지를 판단할 때 뒤에 선지가 어떻게? 약간 넓혀져서 나온다. 뭐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그럴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넓혀서 나올 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 알겠지? 자, 우선 두 가지는 이거는 필기를 해 놓으세요. 자, 지금 이 내용들은 필기를 해 놓습니다. 자, 필기 끝났지? 자, 정지해서 필기하고 그 다음에 직접 이제 해석으로 들어가 볼게. 지우고.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들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 볼게. 우선 김한진 해독본부터 볼게. 자, 해석할 때는 지금 여기 있는 걸 하나씩 연결하면서 보려고 안 해도 돼. 그냥 각자 학교에서 받은 해석본 그대로 보면서 이해를 하면 돼. 각자 받은 해석본 그대로를 보면서 이해를 하면 된다. 자, 앞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흐느끼며 바라보건대 이슬 밝힌 달이, 그랬어. 여기 달 옆에다 좀 적을게. 왜냐면 아까 중심 내용이 기파랑의 인품을 자연물에 비유한다 이랬으니까 비유되는 자연물을 여기다 적어볼게. 달이 흰 구름을 따라 떠간 언저리에, 아직 안 끝났어.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이 즈이올시, 그러니까 모습과 같은, 이런 뜻이야. 같은 숲을 이어, 이렇게 끝났어. 그러면 원래 해석대로 가자면 잘 봐. 시적 화자는 지금 어때? 기파랑을 볼 수 없게 된 것을 슬퍼하면서 하늘을 떠올려 보지만 보이는 건 달이 흰 구름을 떠간 그 언저리일 뿐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런 다음에 다시 물가에서, 여기 물가에서 기파랑의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주목하는데 보았더니 알고 보니까 수풀이야. 자, 왜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중간을 다 해석을 했냐면 지금 이렇게 체크를 하면 정확하게는 기파랑의 모습과 관련된 건 달,
그리고 수풀이 맞아. 그치? 그렇지만 지금 각자 학교에서 필기한 부분을 보면 이쪽 달과 물의 체크를 해주고 수풀을 체크를 안 한 그런 학교도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렇게 되면 달과 물에서 우선은 달은 모든 것들을 빛내는 광명으로서, 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인품의 어떤 깨끗함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수풀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수풀은 당당하고 고결한 모습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 자, 그러면 이거 선생님 우리는 달과 물만 체크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대한 어떤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 거지. 왜냐면 기랑의 모습과 같은 수풀이야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수풀은 기파랑이 되겠지만, 기파랑의 모습인 줄 알고 쳐다봤는데 기랑의 모습과 같았던 그냥 수풀이더라. 그러니까 그냥 현실이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때 수풀은 없어지고 달과 물만 끌고 가면 되겠지. 이해됐지? 자, 여기까지 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1호 나릿, 여기는 1호라는 내가야. 지명이 들어가 있는 거지. 1호라는 지명. 이 부분은 지금 밑에 양주동 해석본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야. 자, 1호 내가에 1호 내가에 있는 그 자갈벌에서 지금 이 부분이 화자의 위치지. 화자는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야. 기파랑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좇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여기까지가 서야. 그러면서 이 부분이 뭐가 돼? 낙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시상이 어떻게 된다? 집약된다. 시상 전환은 안 된다. 왜냐면 이 얘기 왜 하겠어? 분명 여기는 지금 제망매가에서는 시상의 전환도 되고 집약도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다시.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자, 잣나무는 어때? 소나무과의 식물이야. 우리가 소나무라고 하면은 뭘 나타내? 절개를 나타냈지. 자, 아까 전에 여기다 적어준다고 그랬으니까 잣나무는 어떻다? 절개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잣나무는 눈이 모들 두폴 곡가리여 이랬어.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곡가리여. 여기 곡가리라는 건 화랑의 우두머리라는 걸 나타내고, 잣나무는 지금 어때? 이 눈과 대비가 되는 거겠지. 그치? 이 눈 같은 경우에는 어때? 잣나무 위를 덮는다라고 했으니까 시련이나 부정적인 부분이 되겠고, 잣나무는 아까 말했듯이 절개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자연물이 몇 개가 나올 수 있다? 달, 물, 잣나무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 물을 빼고 달, 수풀, 잣나무 이렇게 가져가는 학교도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항상 이런 끝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을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기파랑을 추모하는 글이기 때문에 영탐법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밑에는 지금 양주동 해석본이 있네요. 자, 읽어볼게. 여기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 우선은 기서결을 먼저 잘라보고서는 들어갈게. 자, 여기가 기가 되겠지. 여기서 물어보는 거야. 문사가 되고, 여기는 이만큼은 달이 지금 답을 할 거야.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는 결이지. 독백이 된다. 화자의 독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우선은 달을 보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자, 이해됐지? 우선 읽어볼게. 열침에, 여러 저침에 이런 뜻이야. 근데 이럴 때는 혹시 주어가 화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목적어는 창이 되겠지. 또는 창문. 그치? 뭔가를 열어야 될 거 아니니. 근데 보통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그러기보다는 자, 주어를 뭘로 봐? 바람으로 봐서. 그치? 바람이 뭘 열어 젖혔다? 구름을 열어 젖힌 걸로.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얘기하지 않으니까 여기에는 뭐가 쓰였다고 볼 수 있어? 생략법이 쓰였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열어 젖히면서 나타난 달이, 여기도 똑같이 달이 체크가 돼야 돼. 똑같이 광명 또는 염원의 대상이면서 기파람의 인품이 들어갈 수 있다. 기파랑의 인품이 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자, 달이 흰 구름을 쫓아 떠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떠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치? 자, 이럴 경우에는 생각을 해봐. 흰 구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일까? 속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기파랑이 죽었으니까 어때? 마음이 뭔가 무상하지. 우리가 그 제망매가에서도 누가 죽은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든다고? 무상함이 든다고 그랬어. 그 무상함이 곧 흰 구름이 돼서 그것을 너 떠가는 것이 아니냐, 너 그렇게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서리가 되면서 그 다음에 흰 구름 같은 경우나 달 같은 경우에는 의미를 달리하고 있으니까 은유법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서리, 은유, 생략을 우선 기억을 하고 있자. 그치? 자, 또는 학교에 따라서는 여기 수업을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속세나 무상함 외에 흰 구름은 기파랑이 따르는 대상이다. 흰 구름은 따르던 대상이기 때문에 달이 지금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다 얘기해 주는 이유는 여기는 분명 아직도 여러 가지 해석본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여러 가지 책자를 활용해서 보기를 선점해서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뭐 답가가 되겠지. 그치?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자. 새파란. 파란이 나오면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 위에서도 보면은 여기 잣나무는 어때? 녹색이지. 그치? 정확하게는 그냥 파란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자, 여기는 눈은 흰색이야. 그래서 이렇게 색채 대비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나오지. 위에 흰 구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새파란 했으니까 여기 지금 색채 대비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큰 의미는 없다.
그냥 색채 대비가 돼 있는 건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내용일치 문제에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새파란 냇가에 기랑의 모습이 있어라. 이런 뜻이야. 기랑의 모습이 있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 상황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냥 냇가에 기랑의 모습이 있다. 그대로 이해를 해도 되고, 그 냇가에 비친 달에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두 개 다 확인을 해서 알아두고 있자. 여기 아까 전에 앞에서는 1호라는 지명을 갖고 1호 냇가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1호부터 이렇게 해석을 해. 1호부터 조약돌에, 그래서 1호부터 냇물의 조약돌이겠지. 그 냇물에 있는 조약돌에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여기는 다 똑같아. 쫓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누가? 달이. 근데 여기서는 조약돌이라는 말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조약돌은 어때? 단단하면서 둥글둥글하지. 왜냐면 물가 주변에 있는 것들은 물에 쓸려 다니다가 어때? 모진 부분이 다 없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만하면서도 강직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 조약돌에 인품을 연결시킨 부분은 원만하면서 강직한 성격을 가졌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결. 자, 앞에서 다 했지. 낙구라고. 잣나무 가지 높아. 여기도 똑같아. 잣나무는 절개고 여기는 서리로 나왔네. 그럼 이게 지금 대비가 되겠지. 그치? 못 누울, 모를, 이런 뜻이야. 모를. 화반이요. 화랑의 우두머리요. 여기도 똑같이 이 부분이나 아니면은 어디로 할까? 여기는 여기 하나밖에 없네. 여기만 지금 영탄이 될 수 있어. 여기 하나만 영탄이 될 수 있다. 혹시라도 그런데 여기다가 줄을 치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럴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영탄으로 연결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문장 서술어에서는 어차피 추모기 때문에 영탄 이외에는 나올 것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작품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주제,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에 대한 높은 인품에 대한 찬양이라는 것과 굉장히 상징성과 서정성이 뛰어나, 그치? 그 자연물을 통해서 어떤 상징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4번 구시팽에는 시적 화자의 감정이 고양되면서 절대적 흠모가 표현되어 있다. 자, 왜냐면 90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감탄사 낙구가 있기 때문에 시상 집약됐다. 알고 있지? 그 다음에 대립적인 이미지의 시어, 잣나무 서리, 잣나무 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달과의 문답을 통한다. 이런 경우에는 양주동 해석본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추상적인 의미의 자연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의미를 자연물로 표현했다 이거야. 구체적으로.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문제를 풀어볼게. 잠깐. 앞에서 혹시라도 이 부분 있잖아? 느껴본 바라봄에, 여기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는 그냥 기파랑 추모로 가는 게 일방적이니까 흐느낀다라는 건
기파랑을 생각하며 이렇게 가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파랑이 없어진 그래서 세속적인 현실이 되어버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해석본을 다양하게 해서 문제가 출제될 땐 어느 정도 감안하고 문제를 풉니다. 알겠죠? 자, 몇 문제 풀어볼게. 자, 1번부터 지금 문제를 한번 풀 건데 보통 한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개를 집어넣어 봤어. 지금 여기는 구지가를 집어넣고 한혁씨,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우리 공부한 김한진 역의 찬기파랑가, 밑에는 지금 한시 하나가 써져 있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자로 되어 있으면 7원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4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4개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 절구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 내용도 잠깐 요거는 볼게. 미친 물 바위 치며 산을 울려 지척 주변에서 하는 말 분간 못하겠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산을 울린다니까 청각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행여나 세상 시비 귀에 들릴까. 자, 세상에 싸우는 소리, 그러니까 이거 속세지. 흐르는 물을 식혀 산을 감쌌네. 그러니까 청각을 감싸서 속세 소리를 듣고자 하지 않는다. 속세 소리를 멀리 하겠다. 이런 내용의 아주 간단한 한시라고 보면 돼. 자, 위에 구지가는 대부분 아니까 그냥 넘어갈게. 자, 1번부터 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에서 다는 화자가 청자를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랬어. 자, 여기만 봐도 딱 어때? 청자를 지금 설정하지 않았지? 그치? 그리고 여기도 지금 청자를 설정한 게 아니야. 우리 나시도.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답은 끝났네. 나머지 확인만 해보자. 가에서 나다로 발전은 집단적 의식요에서 개인 서정으로의 흐름을 보여준다. 왜냐면 지금 가글은 구지가, 그러니까 머리라는 게 임금이야. 신령스러운 존재에게 우리 임금을 주시오라고 하는 공적인 이야기를 다 함께 목적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집단에서 개인 서정으로, 둘 다 개인 이야기잖아. 우리가 그래서 대부분의 시를 무슨 시라고 그래? 개인의 정서를 펼쳤다. 서정시라고 하지. 3번 가와 다는 한시 절구의 형태가 지닌, 자, 형태야. 기승전결 4단 구성이라는 거. 그러면 지금 가도 4줄이고 다도 4줄이니까 가능하지. 가는 대신 한역시이고 다는 한시이다. 맞네. 나는 시적 대상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 애상감, 그리고 또한 예찬적 태도가 들어가 있다. 맞지? 다는 선정후경이 아니고 반대로 썼네. 아니구나. 선경후정이 맞지. 선경, 먼저 경치를 얘기하고 뒤에 정서를 표현한다 이거야. 그래서 전반부의 외적 현상과 후반부의 내면을 담고 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 외적 현상이 어때? 폭포가 너무 울려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속세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가능하네. 답은 1번. 2번 구지가와 관련된 게 나왔네. 자,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진다. 맞지? 집단적이다. 맞고.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주술적 의도. 맞고. 주체의 소망과 의지를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점층법이라고 배운 학교도 있고 아닌 곳도 있지만
여기서는 거부가 어쩌고 저쩌고 해라. 그렇지 않다면 난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점층 가능해. 근데 그렇게 배우지 않은 학교는 우선 삼각형 쳐봐. 그리고 5번을 보면 후대에 영향을 미친 해가와 주제면에서 동일하다. 이 부분은 여기가 헷갈렸더라도 여기서 끝난 거지. 아마 알겠지만 해가는 어떤 내용이냐면 수로 부인이 납치됐다라는 설정을 바탕으로 해서 부인의 귀환을 소망한다. 근데 앞에 있는 구지가는 뭐였어? 왕이었지. 그치? 귀환도 아니고 왕을 이 세상에 점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니까 여긴 말이 아예 안 되네. 땡, 5번.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금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가 있는데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걸 찾으래. 여기 바다네. 아무도 그에게 수심, 그 물의 깊이를 알려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질 않대. 그래서 내려갔나 봐. 근데 무섭지 않은 건 잘못된 판단이었나 봐. 왜?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공주라는 건 그 당시에 애지중지했지. 그치?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아껴서 보호하면서 이거 안껴라고 적었네. 하여간 보호받으면서 컸다라는 부분에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곳에 가면 지쳐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치? 자, 이런 와중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뭘까? 냉혹한 현실이나 좌절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주면 되는 거겠네. 그러면은 이 중에 뭐겠어? 부정적으로 쓰인 건 눈 하나밖에 없는 거지? 답은 5번. 자, 요번에는 지금 열치매로 시작되는 양주동 글이야. 양주동 글. 자, 양주동 글이다. 어허, 왜 안 나올까요? 잠깐. 자, 4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그랬어. 청각적 이미지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여기 청각이 중심이 되는 건 아니지. 그치? 여기는 차라리 시각이 중심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역설은 없었습니다. 다들 알겠지만 왕에 대한 변하지 않는 충성심 이런 거 아니죠.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분명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어. 선생님 서리를 우리 공부할 때 가을로 배우지 않았나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는 계절을 중심으로 쓰는 시는 아니지.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삼각형 쳐놓고 5번으로 내려와봐. 영탄적 표현을 통해 감정의 고조를 드러낸다. 이것만큼은 화랑이어라는 부분에서 어때? 고조된 감정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지. 특히 이 부분 이 두 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영탄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답이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 자, 여기 보기에는 지금 향가와 관련된 뭐 명칭, 표기, 형식은 19채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 자, 넘겨서.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야. 형식으로 볼 때 19채 향가에 속한다. 당연하고. 아는 후대 시조에 영향을 보았다. 이 아는 시조 종장의 세 글자. 이 세 글자가 왜 이렇게 맞춰지기 시작했냐. 감탄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 다음에 3번. 한자는 우리말을 표기 위한 글이었다. 맞고.
이 시는 정형화된 서정시로 산회가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산회라는 건 그 당시에 경주 지방을 얘기하는 지명 이름이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당연히 19채로 정형화되어 있고 기서결에 낙구라는 게 있지. 자, 근데 이제 5번이 답이겠네. 내용으로 볼 때 작가는 기파랑을 흠모하는 화랑은 아니지. 아까 분명 뭐라고 그랬어? 승려라고 그랬어. 종교적 색채는 없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얘는 좀 쉬우니까 그냥 바로 보고 들어갔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잠깐 기억을 보면 달이야, 달. 그치? 자, 여기서 지금 달이라는 건 기파람의 인품을 얘기하는데 광명 또는 염원이었어. 그치? 근데 순결하다 이런 말은 수업하면서 연결해 본 적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다. 자, 옆에 정과정이 나와 있어. A와 B를 비교하래. 여기 잔월효성이 있고, 자, 잔월효성에는 이제 별이야, 별. 별인데 여기는 달이었어. 그치? 자, 가장 적절한 거. 우선은 이 별과 관계된 걸 잠깐 볼게. 자, 님을 그리워하면서 운대. 그 다음에 밑에 별은 알 것입니다. 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과도 허물도 나 잘못한 게 없대. 과도 잘못한 거 하나도 천만에 없소이다. 그러면서 님이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치? 그러면 이 글은 뭔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이라고 볼 수 있어. 정과정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은 이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런 다음에 바로 뒷문장을 잠깐 다시 한번 봐봐. 알 것입니다. 별님은 알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잖아. 너무 답답하고 내 마음을 이해시키려고 할 때 다른 건 몰라도 하늘만은 알 것이다. 저 태양은 알 것이다. 이렇게 절대자를 설정하지. 그럼 이게 지금 절대자로서의 요소를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 자,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자, 뭐지? 적절한 건가? 적절한 거 찾는 거야. 자, 감정이입이 된 존재이다. 감정이입은 아니었지. 우리 글만 봐도 그렇고, A와 B 모두 시적 대상의 숭고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랬어. 자, 숭고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나? 숭고함이기보다는 그걸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뭐야? 좀 전에 B는 어땠어? 절대자의 모습이라고 본다고 그랬지? 그치? 자, 3번 A, B 모두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광명. 광명은 A만 되겠지? 그치? B는 숭고함이 아니지. 오케이, 미안. 자, A는 시적 화자가 자신의 소망을 토로하는 존재이고, B는 시적 화자의 기원이 담긴 존재이다. 시적 화자의 소망을 토로한다 이렇게 볼 수 없지. 그치? 그 다음에 기원을 담기보다는 억울함을 판별해줄 절대자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게 맞겠네. 그치? 다시 A는 광명의 대상 또는 숭고한 인품, B는 절대적인 존재물인 자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러면 여기네. 그치? 숭고한 인품. B는 결백을 알아줄 것이라고 여기는 별이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답은 5번입니다. 자, 우선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선 나머지는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창기파랑가 여기까지 끝.